17일 SNS상에서 전국 학교에 대한 총격과 폭발 위협이 제기돼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학교에는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2022 새해에는 고스트총, 마약성 진통제,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을 검찰청의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5에서 11세 어린이들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 라디오시티 뮤직홀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5에서 11세 어린이 가운데 8명이 심근염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17일 SNS상에서 전국 학교에 대한 총격과 폭발 위협이 제기돼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학교에는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17일 하루 미 전역 여러 학교에서 총격과 폭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위협이 실제한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미샤 포터 교육감은 이번 틱톡 위협 영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만 어떤 위협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에게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잘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도 이날 1년 내내 학교에 대한 위협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협들로 인해 학교들은 엄청난 난관들을 극복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리 라이더 나소 카운티 경찰국장은 지난 1년 동안 학교에 대한 위협이 14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12세 여학생이 온라인에 학교에 대한 위협들을 올려 체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2022 새해에는 고스트총, 마약성 진통제,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을 검찰청의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한 캐츠 검사장은 줌으로 아시안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인신매매, 아시안 혐오 범죄 등의 부서를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펼쳐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취임 전부터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퀸즈 검찰청 내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the district attorney since the beginning of this worldwide pandemic. I became the DA in January of 2020, and by March of 2020, we had a worldwide pandemic. So that I had to make sure that this 800-person office could run seamlessly with virtual and making sure that defendants still had every right under our laws and make sure that victims still got justice. 캐츠 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늘어나는 혐오 범죄를 퀸즈 검찰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의 신분이 서류 미비자더라도 절대 타 정부기관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망설임 없이 신고하고 검찰청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at my office does not care about immigration status. We have not, do not, and will not share witness information with immigration authorities. My Office of Immigration Affairs works with every bureau and unit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immigrants who are victims of crimes and witnesses. They will assist you in your language of preference to make sure that your concerns are addressed. 또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퀸즈 검찰청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퀸즈 검찰청뿐 아니라 어떤 검찰청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퀸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My office will never call you and ask you for money. So there is a scam going around right now where they say they are from the Queens District Attorney's Office. You have been named in something, and for a certain amount of money that you owe, everything will either be dropped or whatever the theme of that call is. We will never call you and ask you for any type of funds, number one. 최근 퀸즈에서는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건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캐츠 검사장은 말했습니다. 고스트건은 온라인에서 쉽게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어 누구나 집에서 이 총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5에서 11세 어린이들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 라디오 시티 뮤직홀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SG 엔터테인먼트는 16일 5에서 11세 어린이들도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명소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훌루 극장, 라디오 시티 뮤직홀, 비콘 극장에 해당됩니다. MSG 측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데 따른 우려와 함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표한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패스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7일부터는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5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한 이동식 접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시와 협력해 5에서 11세 어린이를 위한 접종소를 제공하고 백신 접종 의무를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5에서 11세 어린이 가운데 8명이 신근염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16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첫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5에서 11세 어린이에게서 80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심장 바깥을 둘러싼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신근염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상을 보인 8명 중 1차 접종자는 2명, 2차 접종자는 6명으로 모두 경미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CDC는 추가로 5건의 신근염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상을 보인 어린이 가운데 5명은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CDC는 이번 보고에서 신근염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해당 연령 어린이의 신근염 발병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CDC는 남자 청소년의 신근염 발병률과 관련해 백신 2차 접종 100만 회분당 16에서 17세의 경우 69건, 12에서 15세의 경우는 40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20기 민주평통유역협의회는 16일 평화통일의 밤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힘찬 새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민주평통유역협의회는 이날 퀸즈 아드리아 호텔에서 150여 명의 위원들과 내외빈 게스트들을 초청해 2021년 송년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종원 회장은 이날 행사는 평통의 취지와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동시에 새해를 향한 힘찬 시작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20기 위원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며
새해에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에 앞장서는 위원들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홍보하고 또 대민 외교로서 미국 정치인들과 또는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펼칠 것이며 우리 동포사회 평통의 위치가 무엇인지 동포사회 평통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접 가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간부위원 임명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또 각 분과위원회를 소개하고 활동 방향 보고와 장기자랑 대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순서로 뉴욕 대한태권도협회의 태권도 시범으로 평통위원들에게 좋은 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미국 26개 주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연방제후항소법원은 15일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26개 주에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지난달 14개 주의 백신 의무화 명령이 위헌이라며 중단 명령을 내렸고 미주리 연방법원도 미주리를 비롯해 10개 주의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켰으며 이들 24개 주는 중단 명령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가 백신 의무화 조치로 절반씩 나뉘게 됐으며 본안 판결이 내릴 때까지 이 같은 현상이 계속돼 방역 대책 수립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년 초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 그리고 독감이 겹치면서 3중고의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공익공무원이 한인이 포함된 뉴욕시 악덕 랭로드 100명의 평단을 발표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공무관이 어제 발표한 2021년 악덕 건물주 명단에 따르면 브루클린 링컨 애비뉴에 부동산을 보유한 안모 씨가 악덕 건물주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안 씨는 세계 유닛 규모의 부동산에 건축 규정 위반이 무려 471건에 달해 악덕 건물주 100명 중 53위에 올랐으며 최근 2년간 벌금 미납 등으로 건물이 압류된 경우도 6차례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악의 건물주는 17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데이빗 쇼어로 이 부동산의 건축 규정 위반 티켓이 1,445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공무관은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건물주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명단 공개를 통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내년 말 2.6%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3.5%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경제 성장률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수정경제 전망치를 통해 최대 우려사항인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6.8%에서 올해 말 5.3%로 낮아지고 1년 뒤인 내년 말에는 2.6%로 절반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현재 4.2%인 실업률은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계속되는 등 고용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말에는 3.5%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9월에는 5.9%로 전망됐으나 이번 수정 전망치에서는 5.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의 통상적인 성장률 3%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어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비교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던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으며 새해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보수를 주장하며 여당 속 야당으로 번번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온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사회보장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17세 이하 부양자녀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을 1년 연장하자고 주장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또다시 수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하며 목리를 부려 결국 사회보장 법안은 무산됐습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의 주장처럼 1년에 1,850억 달러가 소요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10년간 연장하면 1조 6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보장 예산과 맞먹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맨친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50석이 필요하지만 맨친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49석에 그쳐 내년에도 사회보장 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1개월이 지났지만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아 양국 간의 긴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전직 고위 공직자가 최근 몇 달간 주한 미국 대사 공석 사태를 둘러싼 말들이 나왔고 이제는 더 커지는 중이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 CIA 고위 간부도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측에 수차례 이를 거론했다. 한국 측은 다른 주자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를 거론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의회 관계자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은 물론 물망에 오르는 사람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한 주한 미국 대사가 없다는 점에 더욱 불만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주일 대사 지명자는 지난 8월 중국 대사 지명자와 함께 발표한 반면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족 감정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0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고 이를 해결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당시 국무장관은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라는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 관련 수배자들이 북한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의공호관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미미한 증상 속에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뉴욕시가 마스크 100만 장과 신속 진단키트 5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퀸즈 사우스 자메이카의 한 주택 앞에서 39세 여성이 가슴과 등에 여러 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가 발각됐음에도 1억 5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고 해고된 맥도날드 전 CEO가 결국 회사 측과 퇴직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가 뉴욕타임스가 뽑은 TV 부문 라이징 스타에 선정됐습니다. 인기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 출연한 올해 67세의 유명 배우 크리스 노스가 2004년과 2015년 연예계 종사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이 영화 촬영 중 소품으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1 강원도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뉴욕 뉴마트와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우수 농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배추줄기가 얇아 아삭하며 시원한 속골 엄마손 고랭지 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벌꿀고추장과 청국장, 엿기름, 감자떡, 아능찐빵, 황태 양념구이, 더덕구이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우수 가공식품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재래김, 누룽지,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욕 뉴마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